여러분의 삶을 바꿔주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씨앗은 독서가 되는 거고, 그것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가짐을 바꾸면서 결국은 여러분의 삶을 바꿔주게 되는 것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오비 독서지향 회장 김의섭입니다. 저는 부천 상동에서 큰길 스카이브자의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고요. 앞에 우리 강의 잘하시는 조영준 교수님이 하루에도 6, 7시간씩 강의하시는 분인데, 제가 바로 그 뒤에 나오니까 비교가 너무 되죠.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일단 저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여러분이 대부분은 이제 획득하셔서 아마 이제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걸 좀 시청하고 계실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자, 자격증을 땄는데, 자격증을 따면 바로 오픈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저는 오픈을 했습니다. 2달 정도 있다가 오픈을 했고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굉장히 많이 겪고 하는 과정에서 네오비도 만나고 이 독서도 만나고 이렇게 진행이 되었는데요. 그러면 과연 독서는 또 뭐지? 라는 그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독서 모임 했던 그런 송년회 때 아주 행복한 모습인데요. 저희 네오비 독서지향에 오시려면은 우선 공인중개사에만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니면 오실 수 없고요. 또 하나 조건이 있는데요. 네오비 중개실무 마케팅을 교육을 받으셔야만 됩니다. 그런 분들만 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는 조건은 굉장히 좀 까다로운데요. 토요일 날 아침 6시 50분에 격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나와야 된다는 거, 이런 것이 저희 네오비 독서지향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뒤에 조금 더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직장생활 한 10여 년 하고요. 주로 마케팅 기획부서에 있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딱 획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교육도 받고, 또 필요하다고 해서 은행 FP라고 있죠. 자산관리사를 취득을 했고요. 그리고 부동산 TV 방송도 출연하고, 은퇴 설계 전문가도 자격증도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오비를 제가 만나게 돼서 정말 운 좋게도 제가 네오비 1기를 수료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부동산 중개가 많은 저한테 변화가 왔었고요. 그 네오비를 만난 이후에 또 2년 정도 있다가 제가 독서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6년 정도 됐고요. 그전에도 제가 독서를 하지 않은 건 아니고요. 1년에 한 10권 정도 본 것 같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필요한 책들, 이 정도 한 10권 정도, 한 달에 한 권 볼까 말까 하는 그 정도 수준이겠죠. 근데 제가 본격적으로 독서를 한 이후에는 1년에 100권 정도씩 꾸준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오비 독서지향을 만들어서 제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양재납이라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독서 모임인데요. 전국에 한 300개의 모임이 여기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회장으로 1년 정도 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가 그 네오비 독서지향뿐이 아니라 부천에도 제가 일반인들을 상대로 해서 독서지향 모임을 만들어서 지금 3년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잘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네오비 독서지향은 지금 여기 나온 대로 전국 각지에 지금 독서지향 모임을 운영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제주에서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지향은 이 네오비만의 어떤 그 특색이 있는 이런 것이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네오비 독서지향에 오기 위해서 네오비 수업을 들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독서라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한번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이 시험 보느라고 관심이 없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뉴스에 하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임대차 3법이 시행이 됐죠. 그래서 2+2, 2년 계약을 하면, 임대차 2년 계약을 하면 또 2년 더 살 수 있는 갱신 청구권이 생기는 거고요. 그러면서 5%만 올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굉장히 전세 시장이 좀 물건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수요는 많은데 물건이 부족한 상황이 됐는데, 이것이 바로 그 이전에 각종 규제책도 있었지만은 임대차 3법이 아주 결정적이었습니다. 임대차 3법에 의해서 전세는 없는데 규제를 하고,
그래서 신규로 구하는 사람하고 기존에 갱신 청구하는 사람하고 이중 가격이 형성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 또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우리 중개사들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2+2가 되었다는 것은 저희는 계약 건수가 임대차 계약 건수가 절반으로 줄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어려운 시장이 되었고요. 거기에다가 그린 뉴딜이라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었죠. 근데 그 중에 중개사 없는 중개 시스템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을 해서 좀 더 투명하고 모든 사람들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이것은 우리 중개사들이 강력하게 그 저항 운동을 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해서 결국은 20만 명 달성까지 했는데요. 그 김현미 장관이 바로 또 얘기를 했죠. 우리는 중개사 없는 중개 시스템 개발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실제로 개발 용역을 줬고요. 진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26개 나라에서 이 블록체인 기술을 중개업에 도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중개 보수가 한 절반 정도 깎였다고 합니다. 물론 저희하고는 중개 보수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절반 깎인 것이 뭐 6%에서 절반 깎여서 3%라고 하니까요. 저희는 양쪽에 다 받아서 0.9% 해도 1.8%니까요. 그거하고는 좀 아직도 여전히 뭐 높은 상황이죠. 근데 이렇게 저희가 계속 규제책이 나올 때마다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이거에 대해서 뭐 정부에 항의하고 뭐 1인 시위도 하고 뭐 저항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사무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정부 23번의 정부 대책이 나오면서 제가 이렇게 바인더로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쪼가리 신문에 나온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국토부에서 발표한 아니면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대로 원문 그대로 발표 원문을 가지고 있다가 고객이 상담했을 때 정확한 해석을 해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걸 책으로 보면 도대체 몇 권입니까? 이런 것들이 저희 중개업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발표 났을 때는 알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내용이구나 알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고 좀 가물가물해지는데 또 3번째, 4번째, 5번째, 6번째 대책이 나오면서 앞에 대책과 막 섞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고객한테 설명할 때는 다시 찾아서 내용을 보고 확인하고 내용은 이렇습니다라고 설명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은 평소에 책을 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 문자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겠죠. 그래서 저런 그 부동산 대책이 나왔을 때 이거 좀 머리 아파라고 생각하기 싫어하고 근데 고객들은 저 대책에 대해서 저희한테 물어봅니다. 이거 어떻게 되냐. 심지어 세법조차도 너무 많이 바뀌니까 양포 세무사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세무사조차도 양도세는 저희는 상담 안 합니다라고 포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중개사는 저희 아마 학원에서 그렇게 배우셨을 겁니다. 저는 세법에 대해서 세무는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자세한 거는 세무사한테 물어보세요라고 그렇게 배웠죠. 그런데 세무사도 양도세는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무사도 모르니까 우리는 몰라요라고 얘기해도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거래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양도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일단은 정확하게 얘기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얘기한 다음에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자세한 거는 세무사한테 물어보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세무사한테 얘기하세요라면 하면은 지금은 중개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이 상황이 지금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독서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책이 좋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책을 여러분 읽고 계신가요? 아까 저도 말씀드렸죠. 제가 6년 전에 본격적인 독서를 하기 전에는 1년에 10권 정도 봤다고요? 그러면 제가 책을 본 목적은 무엇이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어떤 부동산 관련 지식이나 혹은 어떤 교양적인 거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라는 것이 그런 것만 있는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책이 중요한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독서라는 것은 약간의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공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공부 좋아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독서도 공부의 일종이니까 부담스럽고
어렵다, 좀 그렇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독서는 바로 두 가지 힘을 주는데요. 하나는 독서를 하는 사람들은 집중력이 좋습니다. 집중력이 좋고 또 하나는 균형 잡힌 시각을 갖게 돼요. 첫 번째 집중력이 좋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시겠죠. 30분, 1시간 동안 집중해서 텍스트를 본다는 것은 집중력이 그 사람이 좋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과정에서 집중력이 길러지기도 합니다. 두 번째, 균형이 잡힌 생각.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역지사지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겁니다. 상대방의 생각이 무엇인지 읽어내고 그리고는 충분히 그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바로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중계를 할 때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상대방과 공감하고 하는 그 과정, 하나가 되는 과정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떤 중계뿐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인간관계를 맺는 것, 뭐 자녀들하고 아니면 배우자하고 부모하고의 관계 이런 것들은 다 커다란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독서가 길러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지식적인 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지식과 지혜를 동시에 주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독서가 주는 그 집중력 그리고 균형 잡힌 시각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책을 많이 읽으면요, 여러분이 좀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어떤 질문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수준 높은 질문을 하면 결국 수준 높은 현실을 여러분이 얻게 됩니다.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 생각의 씨앗은 바로 독서에서 나오는 겁니다. 과거로 보면요, 1, 2, 3차 산업혁명에서는 자본의 힘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거대한 자본을 투입해서 철강이나 또는 반도체, 전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은 돈이 없는 개인들은 할 수 없었습니다. 거대한 자본이 모여서 굉장한 그 규모의 경제를 일으키면서 그것이 힘이 되고 권력이 되고 돈이 되는, 돈이 돈을 버는 이런 형국이었습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인의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돈을 벌게 되고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 생각이 괜찮네, 이 아이디어 좋아 라고 하면은 그것들이 돈이 모이게 됩니다. 돈이 모이게 돼서 그것도 하나의 그 산업이 만들어지고 지금 세계 10대 기업 중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전통적인 자본의 힘에 의해서 된 거는 2개 정도밖에 없다고 하고요. 나머지 8개는 이런 IT 기업들 같은 생각의 힘으로 세계 10대 기업이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생각의 힘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왜 이런 메커니즘이 바뀌냐면요. 여러분이 그 책을 통해서 어떤 생각과 마음가짐을 갖게 되면은 여러분의 단어와 문장이 바뀌게 됩니다. 그 단어와 문장이 여러분의 그 일상적인 말을 할 때 자연스럽게 나오죠. 그것은 흔히 말하는 교양 있는 언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말들이 여러분의 삶을 바꿔주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씨앗은 독서가 되는 거고 그것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가짐을 바꾸면서 결국은 여러분의 삶을 바꿔주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위해서 바꿔줘야 될까요? 아니면 내가 세상을 바꿔야 될까요? 누구 탓을 한다는 것은 발전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그 대화법에서 나쁜 대화법은요, 비난을 하는 겁니다. 비판을 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비판한다는 것은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고요. 나는 이거는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난 이런 대안을 제시하겠다라는 그것이 비판이고요. 비난은 이건 나빠. 거기에 대한 대안은 없습니다. 내 탓을 해야 되지 남 탓만 하는 사람들은 발전이 없습니다. 왜 남 탓만 할까요?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고민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현재의 나는 내 생각의 산물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현재에 내가 있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지 않은 것이 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어제 생각한 거하고 오늘 생각한 거 무엇이 다른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제 생각한 거의 95%가 오늘 생각한 거랍니다. 오늘 생각하는 거는 어제 생각한 거의 95%라는 거죠. 여러분이 생각 없이 살면은 계속 비슷하게 그런 패턴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지 않으면 그냥 습관대로 남들 사는 대로 그렇게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망에 이르는 길은 넓고 평탄한 길이라고. 남들이 다 우르르 몰려가는 길이죠. 그 몰려가는 길이 결코 옳은 길은 아니라는 거죠. 좁은 길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려면 그것은 내가 생각하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요. 구양수가 3다를 얘기했습니다. 독서를 하고 글쓰기를 하고 사색을 하라고 했습니다. 독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글쓰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사색을 해야 됩니다. 독서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남의 생각인 거죠. 나의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고요. 그것이 글쓰기이고 또한 사색을 통해서 내가 내 생각을 정리하고 나만의 생각. 그래서 나는 좁은 길로 가더라도 내가 결코 후회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네오비 독서지향에는 그냥 단순히 책 읽고 뭐 헤어지는 이런 모임이 아니라 저희가 어떤 비전과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공인중개사 중개업 시장을 리드하겠다는 그런 비전과 미션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요, 어떻게, how, what, 무엇을, 이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도 없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why를 생각하고 하시나요? 동기가 여러분이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이 동기를 갖지 않는다면은 여러분이 그 결과나 이런 것들이 뭔가 좀 어긋나는, 예를 들어서 우리 중개업을 하는 목적 자체도 그냥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Y가? 그렇다면은 여러분은 고객한테 돈만 뺏어오는 이런 존재밖에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고객을 만족시켜주고 정말 고객이 나를 통해서 행복을 얻기 바라는 이런 동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공의 정의를 저희가 한번 내려봤는데요. 과거에는 성공은 한 20여 년 전인가요? 뭐 중산층의 정의라고 했던 것 같아요. 30평대 아파트에 마이카, 그다음에 적당한 연봉, 이것만 있으면 나는 성공한 거다. 근데 그런 걸까요? 과연 그것이 성공일까요? 제가 보는 성공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건강과 균형 있는 그런 삶이고요. 그다음에 원만한 대인관계, 그리고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재정적으로 독립이 되어야겠죠. 이거를 다 뭉뚱그려서 말한다면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을 내가 좋아하고 존경할 만한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바로 그런 것이죠. 토마스 콜린은 부자 되는 습관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성공한 사람의 특징은 매일 30분 이상 독서를 한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88%고요. 그 다음에 평생 교육도 하고, 그리고 매일 할 일을 적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81% 매일 할 일을 적는 사람은 81% 성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정기적인 운동을 하고, 그리고 목표를 설정하는 것, 목표를 설정한 사람들의 80%가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것들, 독서지향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 드립니다. 단순히 독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정하고, 그 다음에 매일 할 일을 적게 하고, 이러한 과정들을 반복하게 하고,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가 새벽에 독서 모임을 한다고요. 또 마찬가지로 저희는 아침 6시면은 저희 카톡방에서 굿모닝이라는 카톡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로 독려를 하는 거죠. 우리 일어나자, 빨리 일어나서 일을 시작하자라는 거죠. 저희 독서지향에서는 혼자만 잘났다고 하는 그런 보스를 지향하지 않고요. 저희 독서지향은 리더를 지향합니다. 함께 가는 그런 리더를 저희 독서지향은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독서지향은 여러분의 책 읽기를 도와드릴 것이고, 여러분이 성장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여러분을 리더로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